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코로나19 새 환자가 주말 휴일에 좀 줄었습니다만 최근 확산 지표들 보면 자칫 1000명대 4차 대유행 닥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만 국민 불안과 불신이 적지 않습니다. 백신 수급 상황 천은미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제1야당 새 지도부 선출이 여당보다는 늦습니다만 이번 주에 새 원내대표 뽑고 또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날짜도 조만간 잡힐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공식 출마 선언한 조혜진 의원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여야가 TBS 진행자 김어준 씨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가세했네요. 자, 선거에서 패한 여당에서 부동산 세금 완화 어떻게 할지 백가쟁명입니다. 이 이슈들은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3부에서 토론 벌입니다. 최근에 그 신발 신은 채 바지 입어보고 옷가게 직원 뺨 사람, 벨기에 대사 부인이죠. 처벌 가능할까요? 구자령 변호사와 4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제1야당 국민의힘 당권 경쟁 본격화한 것 같습니다. 자,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는요, 내년 3월 대선이 있으니까 이른바 킹메이커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 출마 처음으로 공식 선언한 조혜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당 대표 출마 선언 지난주 금요일에 하셨죠? 예. 예. 당에서는 좀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출마를 그동안 사실 여러 차례 하신다고 언급하셨는데. 예. 예. 자, 어쨌든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처음으로 지금 선언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출마하시게 된 결심하신 배경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내년에 다시 집권하고 지금과 같은 국정 기조를 5년 더 연장을 하게 되면은, 예. 저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주저앉을 걸로 생각합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예. 우리의 번영을 이끌어온 자유시장 경제가, 붕괴될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삼권 분립이라든가 의회주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걸로 생각하고요. 또 우리 번영의 한 축이었던 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체제, 예. 이게 끝나고 북중러 이런 전체주의 동맹체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5,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번영을 누려본 게 겨우 이제 반세기 좀 지났는데 이게 여기서 다 끝나고 옛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빈곤의 시대 또 억압의 시대, 노예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그런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 막으려고 하면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고 대한민국이 새 출발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 핵심 요건이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것 같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의 대통합하고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그게 이루어지려면은 그걸 주도해야 될 국민의힘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과감하게 바뀌고 대혁신을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이 시기에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일에 그런 역사적인 소임의 가장 적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당대표를 맡아서 그 일을 꼭 하고자, 예. 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되고, 예. 과감한 대혁신이 필요한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예. 사람은 조혜진 의원이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출마 선언 하실 때 조 예. 의원께서 수도권 이미지를 가진 영남 출신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예.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선거든지 간에 예. 승패는 수도권의 민심의 향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그걸 이제 봤지만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당 내에서 전당대회 당대표 자격을 놓고 영남이냐 비영남이냐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예. 정답은 영남과 수도권 민심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후보가 대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영남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지역구가 지금 영남이고 예.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 진학하면서 서울에서 지금 40년을 살고 있고 예. 영남의 뿌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울 시민으로서 서울의 정서, 서울 시민들의 마음, 서울의 민심, 또 수도권의 민심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저희 지역구 주민들께서 심심찮게 예. 조혜진 의원은 우리 이 지역보다는 서울에 더 먹힐 사람인데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네. 실제 제 지역구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은 서울에 지역구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런 측면 다 포함하면은 영남을 기반으로 하면서 수도권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가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 점에서 제가 특장점이 있고 또 차별성도 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아직 사실 예. 그 전당대회 날짜도 아직 안 잡혔는데요. 예. 이제 지금 조혜진 의원님 비롯해서 예. 좀 거론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보니까 뭐 10명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7명 최소한 얘기하는데. 예. 상당히 좀 치열하다 이런 분위기 예.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상황입니까? 이번 사실 재보선 전까지만 해도 내년 대선의 이 승리 가능성, 예. 또 야권으로의 이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당 내부에서는 사실 그런 좀 낙담한 분위기, 체념한 분위기 같은 그런 패배주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번 재보선 결과 이후에 민심의 향배가 어디에 있다는 걸 갖다가 확인하게 되면서 네. 정권 교체 가능성을 굉장히 이제 높게 느끼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또 민심이 우리 국민의힘의 역동성을 바라고 있고 변화를 바라고 있고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자신감과 또 변화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리고 내년 대선 필승을 좌우할 대통합이나 범야권 후보 단일화에 우리 당 대표가 누구냐 예. 하는 것 또 그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다 인식했기 때문에 대표 선거에 많은 분들이 출사표를 던지게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보면 여야 모두 사실 그 초선 의원들이 그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데 야당도 마찬가지로요. 오히려 더 여당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초선 의원들이. 그리고 심지어 당대표도 지금 나오지 않나요 보니까요? 초선 의원도? 예, 초선 의원도 김웅호 의원이 나오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또 좋은 결과가 나왔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말씀드린 이번 4.7 재보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걸로 봅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님들은 굉장히 당 변화를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목소리도 내고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표출된 민심이 국민의힘의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갖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당의 변화에 대해서 쇄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하고 또 목소리를 내어온 초선들 가운데서 직접 이제 당대표에 도전하는 후보까지 나오게 됐고 그거는 이래 당 안팎의 이런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나경원 전 의원도 좀 등판 가능성 나오네요 보니까요. 예. 어떻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경원 의원은 우리 당의 큰 자산인데 전체적으로 큰 자산인데 그동안에 중요한 선거에서 연이어서 이렇게 고배를 마시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대학과 동기이기도 하고 절친이기도 해서 네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번 내년 대선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라와 당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고 예. 또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의원의 또 정치적 진로에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년 대선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자기가 가진 정치적인 에너지와 자산과 열정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는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오는 방법도 있고 또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오는 방법도 있고 예. 아니면은 내년 대선 본선을 진두지휘하는 역할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중에 어떤 역할이든 간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모든 걸 정권 교체에 쏟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만약에 앞으로 이제 당대표가 되신다면요. 예. 뭐 이른바 그 킹메이커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인물이 이제 차기 내년 3월 대선에 후보로 예.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시대 정신에 맞아야 되고요, 당연히. 예. 우리 이런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정권이 한번 5년 더 가면은 예. 번영의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 체제가 일당 독재 전체주의로 갈 수 있고 또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무너지고 북중한 이 전체주의 동맹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그 위기적 흐름을 차단하는 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강렬한 바람이라고 보는데 그런 그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후보라 해야 되고 예. 그다음 당연하지만은 승리의 필수 요건인 범야권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의 적임이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대로 설계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비전과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런 이제 수권 능력을 가진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만한 비전과 청사진을 가진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다음 범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우리 심중에 두신 그런 예. 후보 중에 윤석열 전 총장도 포함이 됩니까? 당연하죠.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지금 시대 정신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은. 예. 그래, 문재인 정부가 공정을 내세워놓고 반공정으로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그런 국정을 펼치는 바람에 거꾸로 공정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 사회의 기본 인프라가 되어야 될 건데 새삼스럽게 이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네. 민심의 요구가 일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부응하는 측면도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정권 교체와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윤 전 총장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여론조사 결과로도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분을 빼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분이 뭐 단일 후보가 되든 다른 후보가 되든 간에 범야권의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 과정에 이분이 꼭 참여를 해야 되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근데 예. 이분이 요즘 그렇게 최근에는 그 재보궐선거 때 투표장 나온 거 말고는요, 공식적인 예. 활동 안 하던데 보니까 이렇게 좀 예. 소통 채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분하고? 예, 직접적으로는 사실 잘 모릅니다. 네. 학교 다닐 때도 저는 뵌 적이 없고, 예.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한번 뵙고 짧게 인사드린 거 말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데, 예. 간접적으로는 그 주변의 지인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또 그 정치적 조언 역할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간접적인 소통은, 최소한의 소통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당대표가 되면은 이제, 그 시점이 이분도 이제 하나씩 정치적 입장을 정리해 나가야 될 시점이 되거든요. 예. 정치를 할지 말지도 정해야 되고 대선에 나갈지 말지도 정해야 되고 또 국민의힘에 들어갈지 말지도 정해야 되고 이걸 한 달, 2달 사이에 하나씩 다 입장을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제가 대표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간접적인 소통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서 범야권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 대열에 참여하는 것을 조율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럼 그 시점이 이제
언제인지 보려면 당장 그 전당대 좀 일정이 언제인지 좀 궁금한데요. 언제? 예, 그 다음 전당대회는 예. 그 새로 선출되는 원내 지도부가 대행 체제로서 그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새 원내 지도부는 30일 날 선출이 되게 돼 있고요. 네네. 선출이 되면 이분들이 당의 대행 체제로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예. 전대준비위원회가 전당대회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후보 등록을 받고 그 다음에 공식 선거운동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 그렇게 계산하면은 빠르면 5월 말 늦으면 6월 초쯤에 당대표 선출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 요즘 예. 저기 여야 의원들 사이에 TBS 김어준 진행자 두고 예. 서로 좀 입씨름 많이 하던데 보니까요. 예.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퇴출해야 됩니까, 이분을? 김어준 퇴출하고 말고를 포함해서 김어준 진행자의 거취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이 교통방송의 운영을 맡고 있는 재단 그리고 교통방송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서울시 그리고 이 공공기관인 교통방송의 그 회계검사나 직무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 여기가 주축이 돼서 거취를 판단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서울 그 교통방송의 실질적인 주인인 서울 시민의 의사가 거기에 또 반영이 돼야 되고요. 정치권이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은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김어준 진행자 본인도 본인의 그동안의 방송 왜 본인이 이렇게 논란이 됐는지 크게 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동안의 방송 진행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일은 없는지 또 언론인 또는 방송인으로서의 어떤 양심에 어긋난 그런 진행은 없었는가 또 회계 부분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법을 어긴 일은 없는가 그런 길에서 본인도 개인적으로 좀 자기 성찰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좀 중요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전에도 사실 저희 방송 출연하시면 항상 그 전직 대통령들 그 사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같은 의견이지만 더 이상 이걸 언급할 필요는 없고 우리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한테 이걸 사면시켜달라고 뭐 요구하거나 매달릴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저희 입장이든 뭐 다른 분들의 입장이든 입장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입장이라는 게 뭐 사적인 동기에서 이야기한 분은 저는 없다고 보고 모두가 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국민 통합이라든가 또 불행한 헌정사가 종식돼야 된다라든가 그리고 우리 정치가 더 이상 파행을 계속하지 말고 정상화돼야 된다라든가 이런 그 충정에서 다 한 이야기고 그거는 대통령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결정하는 문제지 누가 야당이 부탁한다고 대통령이 들어주시고 부탁 안 한다고 안 하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거나 왈가왈부하거나 대통령께 뭐 요구하고 매달리고 이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1부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이거 제대로 계획대로 들어오느냐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정부가 이제 화이자 백신 이제 4천만 회분 그러니까 2천만 명분이죠. 추가 구매 계약했다고 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사실 각 나라별로 지금 이 백신 가지고 거의 뭐 전쟁 치르듯이 좀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앞으로 이제 제대로 확보하고 계획대로 이런 우리나라 전 인구 집단 면역 달성할 수 있을지 지금 사실은 이제 걱정스러운데 자세한 사항 좀 알아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그 확진자 수가 좀 어떻습니까? 요즘 보시면은? 네, 확진자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요. 특히 지난 주말이 평일 검수의 2분의 1인데 불과 600명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그 이유가 평일에 검사를 못하신 분들이 주말에 검사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확진자가 많다는 거고요. 양성률이 2.94 거의 평일에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도 3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증상장 감염자가 매우 많다는 얘기고
그리고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이 40% 이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확산을 하고 있는데 이 점도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 또 좀 방송에서 주말에 날씨가 좋고 그러니까 이제 나들이들이 참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도 사실 날씨 영향으로도 사실 또 이제 그 감염이 좀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야외 모임과 실내 모임, 특히 친구, 친지 모임을 통해서 밀접 접촉 감염이 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특히 무증상 감염자가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 2명 중에 1명이 감염자라는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상태로 간다면은 저는 아마 5월 내로는 1,000명을 육박할 수 있고 예. 정부가 지금 이 상태가 아닌 새로운 방역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은 급격한 확산세가 걱정이 됩니다. 정부는 지금 지난 3차 유행과 달리 병상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제 코로나를 1년 이상 겪은 상황에서는 예. 중증 환자나 사망자를 만들면 안 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초기에 이제 진단을 빨리 해줄 수 있게 이제 자가 키트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고 예. 또 생활치료시설에서는 전혀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데 생활치료시설 자체에서 여러 명을 같은 방에 있게 한다든지 발열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데도 이런 항체치료제와 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정부의 방역 대책뿐 아니라 치료 방침에 대해서도 저는 완전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새로운 그 대책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자가 진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씩 스스로 진단해서 PCR로 확진을 하게 되면 초기에 진단이 되는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활치료시설이란 굉장히 좋은 격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호흡기 증상이 생긴 분들이 악화가 돼서 병원에 전원이 되고 병원에 전원이 될 땐 이미 증상이 나빠져서 항체치료제처럼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70에서 90% 정도를 입원율이나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좋은 치료에 어떤 적응증이 되는 분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 정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새로운 치료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방금 그 변이 바이러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그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니까 이거 많이 위험합니까? 이 새로운 거는? 인도 변이는 예. 기존의 한 개의 변이가 아니라 2개의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남아공 변이만 해도 우리가 이 백신에 상당히 무력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남아공과 브라질 플러스 미국 변이가 합해져 있기 때문에 감염력은 더 증가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인도가 3일 내에 100만이 감염이 됐습니다. 이러한 확진자 증가 요인으로 이 변이를 생각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인도를 거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인도처럼 이렇게 변이가 확산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라도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 경북 일부 지역의 그 거리두기 개편안 이게 시범 적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역 상권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방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미만의 경북의 12개 군에 이제 오늘부터 5인 이상 집합 모임 금지를 해제를 하고 8명까지 제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4차 유행 기로에서 풍선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가까운 지역에서 전파가 되게 되면 이 지역마저 확진자가 늘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확산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저는 전국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그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 추가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비롯해서 이제 계획대로 다 들어오니까 그 집단 면역 이것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분기에는 지금 좀 들어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3, 4분기에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2분기에는 인원수 목표를 정해서 맞추기보다는 3, 4분기에 동시에 접종을 하는 것이 집단 면역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60대 미만인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의 위험을 고려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고 또 이런 변이에도 사실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엔 접종을 하지만 원하지 않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3분기 이후에 이 백신이 수급이 정확히 된다면 그때 동시에 접종하는 것이 저는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화이자 백신만이 아니고 다른 백신들 다 이걸 합하면은 올해 백신이 9,900만 명분. 이거 거의 우리 인구 2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백신을 여러 개를 수배 이상 우리가 구매를 합니다. 해외도. 네, 왜냐하면 백신의 그 유효율이라든지 부작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백신이 좋으면 그 백신으로 올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분량은 지금 2배 정도가 되지만 그중에는 좀 우리가 쓰기 어려운 백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 백신의 물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 심지어 그걸 뭐라고 하죠? 부스트 샷이라고 하나요? 네. 이 정도 되면 그것까지 나중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부스터샷은 내년에 변이가 생길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오는 물량으로는 국민들이 접종을 해야 되고 부스터샷은 내년과 내후년에 지금부터라도 구매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대비해서 구매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최근에 정부에서 미국과 백신 스와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백신 스와프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2분기까지 전 국민 접종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스와프를 하기에는 3분기가 돼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3분기의 초반에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4분기에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백신을 미국에 돌려주고 3분기에 조금 빨리 이르게 좀 백신을 받는 것은 저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혈전 같은 거 이거 피해자한테 의료비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백신하고 이른바 이상 증세 간의 연관성 나오기 전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원래 인가성을 확인하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검사와 지원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백신에 대한 불신감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3개월간의 부작용 사례를 94페이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길리안바레 신드롬처럼 하지가 마비가 오는 게 한 135례가 있었고요. 이번에 좀 문제가 되는 척수염 같은 경우도 35사례가 있었습니다. 폐색전증은 600사례가 넘었고요. 이게 정확하게 이러한 부작용 사례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그런 단순한 그런 언급보다는 영국 사례처럼 정확하게 부작용 사례를 다 기록을 해주시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적극적으로 부작용 사례에 지원을 한다면 저는 이런 백신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러시아 백신요. 스푸트니크 5죠. 도입 가능성 지금 점검 중인데 이거 도입하는 거 찬성하십니까? 러시아 백신은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똑같은 아데노 기반이고요. 러시아 백신이 91.6%란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엔 하나 약간 조금 다른 우리가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2차 접종 전에 PCR 검사를 하는데요. 그 상태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PCR 양성이면 이분들은 다 대상 연구에 제외가 됐고요. 2차 접종 후에 양성으로 생각한 사람은 PCR 검사 없이 증상이 있는 사람만 포함이 됐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는 전부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91.6%보다는 저는 얀센처럼 60, 70%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희귀혈전 같은 경우도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이기 때문에 저는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점에서는 가능하면 저는 러시아 백신보다는 RNA 백신 쪽으로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푸트니크 V는 도입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였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잠시 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